실무 작업을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이번 시간은 펜던트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펜던트 모델링을 어떻게 작업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 작업할 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무 작업에서는 이런 펜던트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부분만 디테일을 살리고 나머지는 빠르게 모델링을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디테일을 너무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밀리니까 스피드하게 모델링 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작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링하고 기본 재질까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 크기를 확인하고 600에 851 세그먼트가 없는 상태로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배치합니다. 그리드는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쉐입에서는 라인 명령으로 기본 형태를 만들어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건 위쪽에서 내려오는 게 가운데에 위치하니까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래쪽을 먼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스냅으로 미드 포인트를 맞춥니다. 더 된 것 같죠? 얘는 이렇게 놓을게요. 점을 이용해서 필렛합니다. 필렛을 최대값으로 하게 되면 둥근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점들을 모두 선택하고 필렛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 점들이 모이기 때문에 웰드 값을 1.1 정도 주고 웰드합니다. 점들이 없어졌으면 웰드가 잘 된 상태고 세그먼트에서 곡선의 해상도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곡선의 해상도는 디바이드 명령으로 20개나 30개 정도 디바이드 합니다. 곡선은 모두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스플라인의 인터폴레이션은 옵티마이즈 끄고 스텝은 0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둥근 형태의 기본 형태의 라인을 만듭니다. 렌더링 옵션이 필요하겠죠. 렌더링 옵션으로 이 라인의 두께에 해당하는 두께를 주고 사이드도 20개 정도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에디 폴리를 추가하고 에디 폴리에서는 스위프트 루프, 스위프트 루프는 엣지 레벨을 선택했을 때 모델링 툴에 에딧 명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클릭하는 곳에 루프되는 엣지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엣지를 추가한 다음에 장면에 필요한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바깥쪽에 잡고 있는 금속을 만들기 위한 폴리곤이기 때문에 디태치하고 에디 폴리는 삭제합니다. 그럼 라인만 남게 되겠죠. 이 라인은 나중에 높이를 조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떼어낸 금속 물체를 선택하고 이 금속 물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디테일 모델링을 한다면 연결되게 할 텐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도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위에 거 선택하고 디태치하고 아래 거 선택하고 디태치합니다. 현재 물체는 푸시 명령으로 1.4 정도 두께를 만들어주고 위에 떼냈던 물체는 푸시 명령으로 1.3 정도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 여기 가운데 겹칠 때 이 모서리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살짝 두께를 다르게 줬고요. 밑에 있는 오브젝트도 푸시 명령으로 1.4 정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합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이 구가 훼손될 수도 있고 같이 한 물체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혹시 이 높이를 조정할 때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합치도록 할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어태치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생각을 하고 물론 에디테이블 폴리가 돼서 다 합쳐줘도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작업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 만들고 이 원형 같은 경우는 튜브를 가지고 작업하면 되겠네요. 프론트 뷰에서 스냅 끈 상태로 튜브를 만듭니다.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만들고 사이드는 한 6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둥근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XY축 센터를 맞추고 적용, Z축으로도 센터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에 위치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스피어, 사진에 비슷한 스피어를 만듭니다. 회전시키고 앵글 스냅으로 90도 회전시켜서 형태를 만드는데 원형의 디테일이 터보 스무스를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50개 정도로 디테일하게 만듭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까지만 사용할 거예요. 지우고 보더에서
캡으로 닫아주고, 캡으로 닫았던 보도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위에 쪽 형태를 만들 겁니다. 디태치하고, 디태치한 물체 선택한 다음에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켜서 쉘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께를 만들어주고 살짝 키우도록 할게요. 살짝만. 에디테이블 플리. 위에 점은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고, 모서리는 챔프해줍니다. 모서리가 루핑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루프해도 안됩니다. 위에 있는 모델링 툴에서 할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또 그러니까 모델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모델링이니까 인셋하고 컬랩스하고 엣지에서 모서리 루프하고 챔퍼합니다. 기본 챔퍼 부드럽게 해주고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 같게끔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재질이니까 어태치 명령으로 얘랑 얘는 합쳐줍니다. RTX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겠죠. 형태가 이 구멍이 뚫리는 형태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모서리만 링 한 다음에 루프하고 챔퍼합니다. 챔퍼 같은 경우는 둥글게 할 수도 있고 각지게 할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값을 잘 설정해서 적용하시고 오케이 합니다. 이렇게 됐겠죠. 위에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원래 사이드가 20개로 했었잖아요. 근데 더 디테일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께 만들고 안쪽으로 살짝 밀어넣고 이 모델링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는 두께가 없잖아요. 두께를 안쪽으로 0.5mm 줄게요. 에디테이블 플리. 재질 아이디를 1번을 주고 얘는 재질 아이디 2번을 줍니다. 금속은 무조건 2번 줄 거예요. 에디테이블 플리. 합쳐주면 1, 2번이 됐겠죠. 이제 이 줄은 3번을 줄 거예요. 3번을 줄 때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스플라인에서 모두 선택하고 재질 아이디를 3번을 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속에도 재질 아이디 2번 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두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쉘 명령으로 두께를 주는데 안쪽으로 주겠죠. 0.5mm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 전에 꺾어짐이 너무 많이 보인다면 터보 스무스를 한번 주고 쉘을 하면 돼요. 터보 스무스를 줬을 때는 이 부분이 이상하게 되는 건 이 폴리곤이 라인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폴리곤 때문에 그러니까 막혀있는 폴리곤 지우고 가면 깨끗하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까지 만들었네요. 이제 나머지 부분만 만들면 되는데, 위에 거 그리고 여기 원형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원형 같은 경우는 현재 물체를 복사해서 작업하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것도 얘를 가지고 복사해서 작업할게요. 스냅 오프하고 복사합니다. 불필요한 엘리먼트 얘죠. 삭제하고 사이즈 줄여서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얘가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얘 떼내고 시메트리하고 여기 가운데 맞춰서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에 가면 가운데 시메트리 된 엣지가 선택되어 있어요. 컨트롤 리무브, 원형이 됐으니까 내려서 얘도 스케일 줄여서 살짝 겹치게, 이 라인은 살짝만 보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에디테이블 플리.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묻히게끔만 해놓습니다. 에디테이블 플리. 어태치로 합치고 얘는 여기다 합쳐 놓을게요. 이렇게 합치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얘한테서 이 두 개만 복사해 갈게요. 맥스 버전이 높으시면 쉬프트 컨트롤을 같이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셔야 돼요. 쉬프트만 누르면 스마트 익스트루드가 되기 때문에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렇게 오고 센터에 맞추고 로테이트 시키고 앵글 스냅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크기를 좀 조정해야겠죠. 이 안에 들어가는 스케일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축이 안 맞아서 이렇게 맞추고 여기다가 그냥 넣어놓기만 할게요. 어태치하고 얘하고도 어태치해 놓을게요. 이렇게 되게. 얘를 만들었을 때 축을 잘 안 맞췄나?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맞춥니다. 축이 중요하니까 축을 잘 맞추시면서 하셔야 돼요. 얘는 아이디를 1번으로 할 필요가 없었군요. 다 금속이어서. 2번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1번, 2번 금속, 3번 라인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재질을 줘볼게요. 다 선택하고 그룹 이름 주고요. 3개 재질이니까 멀티스 오브젝트 재질을 주고 셋 넘버는 3으로 하고 이름을 다 정한 다음에 모델의 이름하고 멀티스 오브젝트 재질의 이름하고 똑같이 주고 V레이 재질, 유리 재질, 메탈 재질, 라인 재질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실무 작업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를 계속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프로젝트별로. 그래서 그 저장된 걸 가지고 수정하는 식으로 해서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블랙에 가까우니까 D그레이라는 걸 가져다 놓고 거의 블랙에 가깝게 조정하고 3 정도 글로시하게 더 조정하고 이렇게 이 정도를 사용하는 거죠. 연결. 유리 같은 경우도 기본 유리 가지고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유리 기본 이런 거 디퓨즈를 흰색으로 만들고 210 이렇게 만들고 투명하지 않았었잖아요, 유리가. 그래서 투명도는 아주 미세하게 주는 거예요. 약간만 투명하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포그 컬러가 있죠. 포그 컬러에서는 유리의 두께감인데 여기서는 뭐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빛이 투과하는 그 느낌을 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크게 상관없이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 빛 투과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투사이드 재질을 앞에 이렇게 주는 거죠. 투사이드 재질은 V레이에서 빛이 투과하는 재질이기 때문에 프론트 재질로 주고, 그럼 빛이 안쪽에 라이트가 있을 때 투과하는, 유리라고 해도 유리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그냥 쨍한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0.98의 글로스니스를 줬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조절하면서 해야 되고, 뭐 범프 같은 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건 색상으로만 조정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포로프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포로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사용해 보셔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 그냥 색상으로 이걸로 조정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0.98, 97 뭐 이렇게 해서 살짝만 뿌연 느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투사이드 재질 주면 되고, 메탈 재질 같은 경우는 지금 금속 재질이잖아요. 골드 느낌이니까 역시 그것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금속 재질 느낌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디퓨즈 컬러를 제가 조정해 놓은 거는 이제 이 정도 컬러인데 금속 느낌의 컬러고, 이거는 V레이 매뉴얼에 금속 컬러가 있어요. 그 컬러를 사용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원하는 느낌으로 색상을 조금씩 조정하시면 이런 느낌을 사용할 수 있고, 역시 글로시하게 0.85 정도 이렇게 사용했는데, 밑에 보면 애니소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애니소트로피는 지금은 그냥 전체적으로 빛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옆으로 마이너스 0.5 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빛을 흐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메탈 연결하고, 기본 재질이니까 이걸 연결해서 넣은 다음에 디테일한 재질은 장면에 넣은 다음에 수정해 가시면 돼요. 이건 이제 기본 재질이에요. 이렇게 해서 적용했습니다. 메탈, 얘도 메탈 2번 Alt X 이렇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안쪽에 조명을 넣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V레이 같은 경우는 V레이 스피어라이트 이걸 넣어주고 XYZ축 센터에 맞춰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전구가 놓인다면 이렇게 살짝 아래에 놓일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전구 사이즈 반지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구 사이즈 넣어주시고, 유닛은 뭐 루멘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와트 25와트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조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온도를 이용해서 보통 노란색 빛을 가지니까 4600이나 4200이나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명도 역시 그룹에서 어태치해서 위에 있는 조명 그룹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조명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작업할 때 그룹에 해당하는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그룹을 오픈해서 조명에는 그룹의 라이트라는 걸 표현해 주면 나중에 복사를 할 때나 뭐 찾을 때 훨씬 더 찾기가 쉽겠죠. 이름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연출을 한다면 이제 밑에 있는 거를 회전시키는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하면 이렇게 되겠죠. 살짝 어긋나게 하는 게 더 사실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조명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스피드하게 모델링을 하면 뭐 10분 15분 사이에 되겠죠. 설명까지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거니까. 보통 실무 작업은 빠르게 모델링을 하니까 불린을 하거나 또 모서리를 연결하거나 이런 작업을 약간 피하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물체가 놓였을 때 카메라에서 정말 근접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시면서 모델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펜던트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